네, 백평론가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명태균, 이른바 협작꾼이라기도 하고 정치 브로커라고도 하고 본인은 정치 브로커, 협작꾼, 사기꾼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정말 듣보잡이 나타나갖고 한 두어 달간 온 나라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왜 이렇게 검찰 수사가 늦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선관위에서 지인적 한 10개월 전에 고발했는데 그렇죠. 네. 창원지검 수사과에다만 던져놓고 그동안 수사도 안 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지금 부랴부랴 워낙 민심이 거세니까 민심의 불길이 자칫하고는 검찰한테 지금 달려들게 생겼으니까 검찰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검사들도 보강한다고 그러죠. 네. 오죽하면은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러니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창원지검 검사를 탄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했어요. 물론 이게 진정 어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창원지검에서 예.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워낙 지지부진하니까 아마 그런 얘기까지 이제 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창원지검에서 물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최초에 이 사건이 그 고발을 당했을 때 사실 그 자료라 수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창원 의창지구 원래 이제 경남 쪽에서 상당히 그 정치적인 입지가 큰 걸로 보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쪽에서는 황태자라게 했다는 네,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수사 개시 자체부터 뭐 어떤 어려운 난간에 봉착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이후에 이제 어떤 거냐면 바로 김건희 여사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처럼 이렇게 내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에 잘 나가는 중진급 이상 정치인들하고 전부 교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보여지니까 결국 검찰에서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하는 범법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수사가 주무기인 검사가 이런 걸 위축이 돼서 안 한다고 하는 부분,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나 현 정부나 여권을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압수수색, 물론 지금 압수수색을 이미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처남이라든가 그 장모댁이라든가 이 명태균 씨의 가족들, 그다음에 사무실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검사가 지금 4명으로 보강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 이 부분들인데, 명태균 씨의 입법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정말 과감한 수사, 조사 내지는 이 형사 처벌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한 타이밍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검찰도 원래는 창원지검에서 4명의 검사들이 이렇게 수사를 한 것 같아요. 형사 4부. 그렇죠. 김호경 부장검사인데 그동안 2명의 공안검사를 추가 파견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지영 부산지검 차장검사, 네. 그리고 또 부산 동부지검과 서부지청검사 해가지고 부장검사 1명, 평검사 2명, 4명을 보강하면은 기존에 있던 4명, 또 공안동 2명, 4명 하면 10명이지 않습니까? 이건 특별수사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세월호 수사도 검사 8명이 했지 않습니까? 검사가 10명이 더군다나 이제 수사 베테랑이라고 하는 공안부나 형사부 파트에 그 검사가 10명이 지금 그 전담팀이 돼가지고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메머드급이거든요. 예, 특별수사팀 정도죠. 엄청나게 지금 많은 그 수사 파트가 있는데, 이런 어떤 베테랑급의 검사들 10명이 이 전담팀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 메머드급의 수사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속도를 내서 자료를 수집하고 명태균 씨에 관련한 여러 가지 입법성 증거를 채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휴대폰이거든요. 예. 휴대폰 녹취가 소위 말하면 2,000장에서 뭐 분량이 지금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공적인 대화한 부분반도 그러니까요. 200장이 있다. 예, 예. 캡처본이 이렇게 지금 엄포를 치고 있는 건데, 지금 휴대폰을 확보를 못한 거 아닙니까? 결정적인 물증이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있다 합니까? 지금 이게 고발이 됐으면 가장 먼저 하는 수사가 보통 그 휴대폰 통신 내역 조사이고, 그 다음에 CCTV나 블랙박스라든가, 그 다음에 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기를 했다고 보입니다. 왜냐면 명태균 씨가 관련한 휴대폰이 무려 자기 집에는 뭐 20여 개가 있었는데 그걸 압수를 했는데, 그건 내가 다
그 중요한 메인은 거기에 없는 거다라고 또 비웃기까지 했거든요. 그거 다 우리 애들 거 가지고 그러니까요. 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맹탕 휴대폰을 가져간 거 그리고 아니에요? 그냥 명태균 씨가 검찰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휴대폰은 내 변호사다 이렇게 지금 협박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내 휴대폰 안에 정말 전국을 뒤흔들 이 스모킹 건이 담겨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날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했고 심지어 검사가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야 탄핵 얘기까지 해버렸어요. 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선별적으로 해야 될 게 휴대폰 압수입니다. 휴대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럼요. 이재명이도 얘기했잖아요. 절대 휴대폰을 뺏기면 네. 안 된다. 이 수사다로 오면은 휴대폰부터 버리라.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과거에. 네. 그런데 지금 명태균의 휴대폰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원래 명태균이가 지난번 뭐 기자들한테는 자기 아버지 그 산소 산소에 밑에다 뭐 묻어놨다. 그걸 가서 태워버리려고 오늘 나가겠다 했는데. 이미 태워버렸다 얘기도 하고 계속 지금 말이 근데 지금 아버지 번복되고 산소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화장을 해가지고 산소 자체가 그러니까 명태균 말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이 휴대폰이 지금 검찰에서도 2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어디가 있냐 이 말이야. 뭐 그 휴대폰은 아마 자기가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이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은 자기 처남집에 맡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런데- 이모 씨라는 사람한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지금 왜 그러냐면 명태균 씨 정도 되는 사람이 이미 전국을 뒤흔드는 주인공이 돼 있는 상태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되면은 이 자기 친인척은 무조건 압수수색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모집 그러면 다 천안 수색을 뭐,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전혀 그 의회의 인물에게 지금 이걸 맡겨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건 JTBC 믿을 기자가, 수가 없는 거죠. JTBC 기자가 잠복을 했다가 지금 그 휴대폰에 관련한 내용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내가 내일 아침에 가지러 가겠다. 그거 보관 잘해라. 예. 이렇다라고 하면 처남집과 장모집을 압수수색했는데 못 찾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다른 의회 인물이 지금 이걸 보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휴대폰은 내 변호사라고 하는 부분에 주안을 두고 여기에 올인을 해서 이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JTBC가 4일 날 오후에 그 보도한 거 보니까 명태균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그 녹취록을 어떻게 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녹음 빨리 가져와야 한다. 시간이 없다. 녹음의 날짜 나온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직접 가지러 갈 수도 가겠다. 있다. 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보면 누군가하고 지금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명태균이도 다 검찰이라든가 이 수사기관에서 그런 걸 다 이렇게 엿들고 있으리라고도 혹시 지금 생각할 수도 이제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단 이제 말이에요. 그 본인은 혼자서 전화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 기자가 사실은 예. 명태균 씨하고 이 접견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갔다가 오랫동안 잠복을 그런 했는데 멀리서 전화하는 걸 들은 캐치를 거죠.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명태균 씨는 이 지금 통화 내역이 진실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다고 하면 그 통화 현재 통화한 전화번호가 지금 들어있는 휴대폰을 압수해서 이 디지털 포렌식이 아니라 통화 내역만 바로 통신 조회를 해보면 누군가 통화를 했는지 그 시간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그 압수수색 영장 대상에 포함해서 그 주거지나 그렇죠. 사무실 압수수색하면 그 휴대폰에 관련된 사람의 이 증거를 확보해서 그 다음에 숨겨놓은 은닉해 놓은 그 스모킹 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명태균하고도 소환 날짜를 조율을 하고 있다는데 소환을 하더라도 그동안에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나온 이야기고 결국은 명태균의 그 핸드폰 속에 휴대폰 속에 어떤 내용이 그렇죠. 들어있느냐.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걸 갖고 있다 한다면은 언제든지 자기가 까겠다는 구속이 되면 다 까버리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엄포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휴대폰 확보가 정말 스모킹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휴대폰 확보 없이 명태균 불러봤자 자칫하면 맹탕 수사가 될 맹탕 수사가 가능성이 되죠. 많아요. 그게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부분은 이 전국에 큰 내강이 된다라고 하는 협박하는 일종의 부분은 바로 두 분입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그렇죠. 다른 그 정치인들은 사실 큰 파괴력이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지금
본인의 그 방어막을 치고 있는 이제 형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빨리 압수를 하고 증거물을 확보를 해서 그다음에 사실은 그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휴대폰을 압수해서 이 두 분의 정말 치명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 저장이 돼 있는 녹취가 발견이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고영신 TV에서 제가 이 말씀을 다루는 거는 검찰의 딜레마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휴대폰을 왜 빨리 압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협박용이나 내지는 파급이 있는 거를 압수를 통해서 국가기관이 이 사실은 보관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아니 이번의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 명태균과는 윤 대통령은 경선 이후에 윤한홍 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건의를 받고 끊었다고 했는데 명태균한테서 녹취록이 탁 나왔잖아요. 5월 9일 날 통화한 게. 취임하는데 전날 저녁에 통화 내역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 통화 내용을 보면 그 이전에도 뭔가 계속 통화를 했지 않고는 그렇게 느닷없이 그거 해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가 이 휴대폰은 나의 변호사다. 그래서 그 휴대폰을 이 애지중지 지금 은닉을 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어디서 녹취록을 구해 가지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통화를 한 흔적이 있다, 정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명태균이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화를 하고 거기에다가 만약 인사 개입을 했다든지 무슨 인사 누구 추천한다든가 그런 게 나오면은 참 아니면은 무슨 어떤 산업단지 그런 문제와 무슨 개입을 했다든가 최근에 또 여러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비공개 여론조사를 이렇게 수지를 받아갖고 하려고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와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장입니다.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가 과거 있거든요. JTBC에서 터뜨렸던 예, 태블릿 PC 이상의 파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휴대폰 압수가 그렇습니다. 최우선이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세이프티 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증거물이 국가 기관에서 이걸 확보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응을 하고 수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 같은 사람에게 그런 녹취 파일로 협박을 당하고 정말 한다는 게 이게 참 국민들 아프리카 입장에서 어디 네. 후진국도 아니고 네, 뭐.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맥락인데 창원주검에서 좀 더 10명의 보강된 검사들이 정말 불철주야해서 이걸 빨리 해결을 하고 압색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론가님이야말로 수사의 베테랑 출신 아닙니까? 지금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처남 이모 씨 댁에 이렇게 원래 명태균이가 맡겨놓았었는데 그 후에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기가 없으리라고 보는 거죠. 100% 없다고 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사에 ABC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친인척, 가까운 직계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혈연 관계 있는 사람을 압색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보관한다는 건 가져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논란이 된 이후에 어딘가 하초로 이걸 은닉을 시켜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지금 명태균 수사는 크게 보면은 한 서너 갈래가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는 공천 개입 문제가 그렇죠. 있고, 또 하나는 여론 조작 문제, 또 하나는 그 공천을 미끼로 해서 그 지역에 출마하려는 사람들한테 지자체 그 출마 후보자들에게 금품 수수. 금품을 수수한 문제, 또 창원 산업단지 산단 그 지정에 개입한 문제 네. 이런 것들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선 지금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김영선 전 의원을 2차례나 소환하고 3, 12시간 4일 이상씩. 네. 했는데 그 김영선 전 의원은 검찰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 특히 자기는 뭐 공천개입 그런 거 없었다. 다 내 힘으로 받았다. 뭐 그런 거고 또 그 9천만 원 준 것도 강혜경 씨가 강혜경 씨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강혜경 씨한테 빌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이 명태균한테 흘러갔는지는 그 강혜경 씨 책임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뭐 이런 식의 도대체 국회의원을 5선이나 하고 무슨 여당의 짧은 기간이지만 대표까지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가 있는지. 저도 이제 그걸 관심 있게 봤는데 사실 제가 이제 수사를 했던 사람으로서 참 너무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강혜경 씨가 본인의 보좌관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회계 책임자였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받은 국회의원 세비를 강혜경 씨가 임의로 명태균 씨한테 줬다? 그걸 나는 모르고 강혜경 씨가 모두 책임 있다.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강혜경 씨한테 빌린 돈을 갚았다는데 자기하고 강혜경 씨가 그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녹취를 비롯한 대가다. 명태균의 여론조사에 의한 3억 9천만 원이란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지금 김건희 여사의 녹취도 나왔지 않습니까? 명태균의 큰덕을 봤다고 본인도 얘기를 해놓고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걸 깡그리 무시를 하고 기자들한테 그저 하늘을 손으로 가리는 식으로 이 얘기한다는 게 도대체 말씀하신 것처럼 5선 국회의원이었고 서울대 다른 대학을 다니다 서울대 법대를 또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변호사 자격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법리적으로 이런 수사에 대한 전혀 문외한처럼 얘기를 인터뷰를 한다는 게 참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바로 밝혀질 얘기를 그렇게 기자들한테 한다는 거는 우선 내가 좀 빠지고 보고 꼬리 자르기를 하자는 건데 참 한심하다. 아니 생각이 국민과 검찰을 그렇게 너무 그냥, 우습게 한 얘기 아닙니까? 본인 그 뇌피셜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뒤늦게나마 뭐 만시지탄입니다만은 착수를 했기 때문에 이 명태균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지금 검찰이 하는 수사란 데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무슨 수사를 한다는 얘기는 많아요. 무슨 문재인 수사를 한다, 문다이 수사를 한다, 뭐 하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지부진해서 도대체 이 검찰이 무능한 건지 아니면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의 아주 느림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속도감 있게 그렇습니다. 빨리 해야 합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국정농단가 3개월 만에 다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조국 수사 3개월 만에 다 했어요. 문재인 수사는 2년, 3년 걸려도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정치에 결부된 그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이제 그 치중돼 있는 그런 사건들이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사실 그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고 가겠다. 근데 수사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 이제 고영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그 관심이 높은 이런 사건들의 전담팀이 만들어지면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수사를 통해서 성과를 내야죠.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 하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